자, 우리가 아토3 실내 봤을 때 어떻게 얘기했죠? 어우 난잡하다. 난잡하다. 와, 이건 누가 봐도 중국차다라는 느낌이 강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때요? 너무 깔끔해요. 깔끔하죠. 이건 누가 봐도 아, 진짜 디자인을 잘했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이거는 중국차가 아니라 진짜 독일차 아니야? 라는 느낌도 보여주거든요. 안녕하세요, 서ben호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비아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 비아디 차량들이 여러 행사를 이제 오픈하면서 소비자의 관심도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비아디 덕분에 저희도 비아디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참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쪼록 그렇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커뮤니티 공간에 투표를 한번 올렸었어요. 비아디 차량을 구매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주제를 올렸는데요. 예상치 못한 결과값을 받았어요. 뭐 아토3, 시라이언, 그 다음에 CL, 그리고 마지막에 저걸 산다고? 중국차는 절대 안 사 라는 투표를 올렸는데 저는 당연히 C이 가장 인기가 높을 거다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예상치도 못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중국 전기차를 구매를 안 하겠다라는 게 압도적이었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는요, C 라이언 7이 가장 높은 득표를 받았어요. 근데 CL이 중형 세단임에도 시라이언 7이 높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대중들이 바라봤을 때는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CL이 가성비가 좋다, 뭐 디자인도 좋다, 만족도가 높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 국내에는요, SUV 라인업들에 대한 인기가 아직까지 높지 않나, 그 부분을 고려해서 반영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신기한 게요, 또 저희가 투표를 하나 올렸거든요, 커뮤니티 공간에다가. 이 투표는요, 이제 아토3가 들어가고요, 호나 EV, EV3, 그리고 중국차는 안 사, 뭐 이렇게 투표를 올렸는데요. 현대기아랑 이제 붙여놓으면요, 비아디 차량을 구매하겠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따로 놓고 본다면요, 구매 안 하겠다라는 분들이 또 많아요. 야, 이거 신기하죠? 뭐 차를 안 사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기차에 대한 불신이 큰 건가요? 아니면 정말 비아디에 대한 불신이 큰 건가요? 아니면 중국에 대한 불신이 큰 건가요? 아니면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대 기아 차량을 선택할 바에는 비아디로 간다. 현대 기아보다는 비아디다, 중국차다. 근데 중국차는 안 산다 그랬는데 아무튼 이렇게 좀 복잡한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비아디에 기대주죠, C 라이언 7에 대해서 자세하게 낱낱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저희가 어느 부분까지 알아볼 거냐면요, 경쟁사 대비했을 때 뭐 현대 아이오닉도 있고요, 기아 EV6도 있습니다. 근데 현대 아이오닉 5랑 좀 전격적으로 옵션까지도 디테일하게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인기가 많은 브랜드죠, 테슬라의 모델 Y랑도 제가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가장 인기가 많으니까요. 일단 디자인부터 한번 볼까요? 디자인은 정말 잘 뽑혔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경쟁차적으로 보이는 아이오닉 5, EV6와 다르게 정말 SUV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전달해주고 있어요. 약간 내연기관 같아요. 이게 전기차라는 느낌보다는요, 진짜 딱 봤을 때 정말 세련된 내연기관차, 그리고 SUV 같지만 또 SUV가 아닌 또 쿠페 형태를 띈 SUV 쿠페? 세단 쿠페? 뭐 이런 느낌이 나요. 좀 여러 가지 인기차 정도를 섞어 놓은 듯한 디자인이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좋은 건 다 갖다 붙였다. 전체적인 디자인은요, 비아디 CL 차량을 위아래로 이제 늘린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소소한 디테일이 소폭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프론트 범버 디자인에 블랙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바다 사자에 입을 표현한 듯한 느낌을 전달하고 바로 아래에 스키드 플레이트를 더해서 SUV스러움을 뽐내고 있네요. 측면 디자인은 SUV 차량인 만큼 휠하우스 클래딩과 사이드 스커트 무광 블랙으로 이제 포인트를 줬고요. 다른 전기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오토 플러스 도어 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충전구는 측후면에 적용되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C필러부터 뚝 떨어지는 루프 라인이 마치 쿠페 디자인처럼 날렵한 맛을 주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짜 뭐 SUV라는 느낌이 조금 들긴 하는데 약간 크로스오버라는 느낌도 좀 들기는 해요. SUV와 세단의 그 중간에서 적당하게 잘 조율돼서 만들어진 디자인 같고요. 약간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욕먹을 수 있겠지만 프로산계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이 라인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게 잘 빠졌다 라고 보여져요. 이 디자인을 보고서 못생겼다, 참 디자인을 못했다라고 하는 소비자는 많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디자인은 좋아요. 확실히 아토3랑은 정반대되는 느낌. 아토3는 멋있다는 느낌이 없었잖아요. C라이언은 정말 멋집니다. 후면부 디자인도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아디 CL 후면부 디자인이 조금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후면부도 위아래로 늘려놓지 않을까라고 걱정은 했었는데 상당히 매력적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일자형 DRL이 약간 포르쉐 같은 맛도 주고요, 어지럽게 나열되어 있던 이제 곡선 라인들이 깔끔하게 이제 정돈되어 스포티한 맛도 더해줍니다. 특히 이제 웰컴 라이트 후면에 이제 테일램프를 보게 되면요, 라이트 잉크가 이제 번지는 것처럼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이런 가격대에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 저는 무조건 칭찬이죠. 이제 아우디 조명 맛집? 약간 긴장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이 따라왔어요. 수준급입니다. 자, 실내를 보게 되면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다에서 영감을 받은 만큼 곡선이 상당히 많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아토3의 이제 난잡했던 실내 디자인과는 다르게요,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어요. 또한 15.6인치 회전식 센터 스크린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고 128가지의 색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우리가 아토3 실내 봤을 때 어떻게 얘기했죠? 어우, 난잡하다. 난잡하다. 와, 이건 누가 봐도 중고차다라는 느낌이 강했잖아요. 진짜 짬뽕처럼 다 섞어놓은 느낌이라서 좀 어질어질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때요? 너무 깔끔해요. 깔끔하죠. 이건 누가 봐도 아, 진짜 디자인을 잘했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이거는 중고차가 아니라 진짜 독일차 아니야? 라는 느낌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시라이언 7이 왜 이렇게 득표수가 많았는지 또 한번 느껴지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제는요, 시라이언만의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 특장점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테슬라처럼 글라스 루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쾌적한 실내 연출이 가능할 것 같고요. 도어 손잡이가 굉장히 좀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위로 올려서 도어를 여는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디자인을 한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굉장히 좀 심플해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1열에 허벅지 받침 시트가 들어가고요. 5천만 원짜리 차량인데 이게 들어가요? 이게 우리가 팰리세이드 이번에 시승에 갔을 때 허벅지가 쫙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SUV에서도 좀 비싼 SUV만 들어가는 옵션들이거든요. 근데 C라이언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시트 디자인이 굉장히 특이하고 독특해요. 약간 스포츠 시트 같은 고급감을 주거든요. 컬팅까지도 굉장히 고급차다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컵홀더도 좀 특이합니다.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컵을 꽂더라도 좀 고정이 잘 되는 타입으로 설계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소재도 좀 독특하죠. 용의 비닐과 같은 형상의 크롬 장식을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중국스러운 느낌도 들긴 하네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기어봉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많이 본 기어봉이죠. 포르쉐랑 거의 동일한 기어봉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뒤에 패들 시프트처럼 스마트 드라이빙 패들이 탑재가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2열도 좀 좋게 보는 게요, 일단 넓은 센터 콘솔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무늬만 센터 콘솔이 아니라 실용성이 있는 센터 콘솔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 공간도 실제로 안 타봤지만 넓어 보이고요. 레그룸도 상당히 넓고 중간에 이제 공간에 이 턱이 없습니다. 턱이 없이 플랫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탑승자가 굉장히 편하겠죠.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통풍과 열선이 있기는 합니다만 보통은 이제 멋지게 그래픽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터치 방식으로. 하지만 물리적 버튼을 따로 빼놨어요. 그래서 가운데에 팔을 길게 이렇게 눌러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점이 좀 고급감이 떨어지겠죠. 트렁크 공간도 중요하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 자리한 프렁크는요 58리터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요. 트렁크는 2열 폴딩 시에 1789리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차량을 전체적으로 둘러보았으니까요, 직접적인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죠. 확실하게 비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크기입니다. 그죠? 크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장은요 C라이언 7이 제일 깁니다. 그리고 휠 베이스는요 아이오닉 5가 가장 길어요. 그리고 EV6는요 큰 게 없어요. 네, 자랑거리가 없고요. 테슬라 주니퍼는요 전폭도 크고 전고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봤을 때 휠 베이스가 큰 아이오닉 5는 캠핑에 적당할 것 같고요. C라이언 7은 실제로 차량을 보게 되면 길다 보니까 차가 좀 더 커 보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니퍼 같은 경우는 전폭이 넓잖아요. 그래서 실내에 탔을 때 조금 넓고 높다 보니까 좀 크다라고 보여질 수는 있겠죠. 기아 EV6 가장 작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C라이언의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주행거리는요 1회 충전 시 유럽에서는요 WLTP 기준 각각 482km 및 502km예요. 주행거리 상당히 좋죠? 아토3가 좀 실망했는데 C라이언 7은 괜찮습니다. 최대 출력은 530마력, 최대 토크는 70.3토크이고요. 아토3와 마찬가지로 블레이드 배터리가 탑재가 됩니다. 모듈과 팩을 생략한 셀투바디 이제 방식으로 LFP 배터리의 약점이었던 낮은 에너지 밀도를 약 50%를 보완을 했습니다. 못으로 관통해도 이제 의도적으로 단락을 유발하는 테스트 결과 연기나 불꽃 등 어떤 현상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안전을 좀 보완했다고 해요. 또한 서스펜션 FSD, 쇼크 옵션과 함께 프론트 더블 위시봉과 리어 멀티링크 서스펜션 셋업이 특징입니다. 울퉁불퉁한 도로나 이제 급회전을 할 때에 서스펜션은 자체 롤링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뭐 실제로 시승을 안 해봤다 보니까 승차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일단은 많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증거는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경쟁 차종 대비했을 때 이제 주행거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행거리는 이제 유럽 기준으로서 이제 나와 있는 거다 보니까 시라이언 7은 예상치입니다.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한 10에서 20km 정도는 줄 거라고 전 봐요. 시라이언 7은요 지금 460에서 70 정도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 전기차들을 보게 되면요 EV6가 제일 길고요. 아이오닉 5 그리고 테슬라 주니퍼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큰 차이가 보여지진 않아요. 시라이언 7은요 세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컴포트, 디자인, 엑셀런스입니다. 근데 디자인과 엑셀런스는 사륜구동이에요. 각 트림별 옵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휠은요 19인치, 20인치 휠 차이가 있고요. 가죽 시트는요 엑셀런스를 가야지만 진짜 다 가죽 시트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요 엑셀런스만 들어가고요. 주행거리는 뭐 큰 차이는 보여지진 않는데 엑셀런스가 가장 깁니다. 충전 속도 또한 엑셀런스가 가장 빠르고요. 출력은 디자인과 엑셀런스는 동일하고요. 최대 토크도 디자인과 엑셀런스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로백은요 컴포트가 가장 느리죠. 아마 모터 때문에 이런 소소한 차이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 현재 중국 차량들은요 기본 모델도 옵션이 상당히 풍부하다라는 점은 알고 계시죠? 테슬라는 옵션이 없기로 유명하고요. 아이오닉 5와 EV6는 옵션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시라이언 7과 아이오닉 5 깡통끼리 이제 옵션을 비교를 해봤어요. 시라이언 7과 아이오닉 5의 다른 점 명확하게 저희가 나눠놨는데요. 일단 헤드램프가 다릅니다. 시라이언 7은 풀 LED 헤드램프, 그리고 아이오닉 5는요 이 LED 헤드램프를 넣으려면 스타일 120만 원을 추가해야 돼요. 그럼 기본 가격에서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서라운드 뷰입니다.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150만 원이 추가가 돼야 돼요. 아이오닉 5는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요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를 넣으려면요 스타일을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옵션을 다 넣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현대의 옵션들이죠. 시트도 좀 다른데요. 뭐 가죽 시트, 열선 시트, 전동 시트 동일합니다. 다만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지 않아요. 아이오닉 5는요. 그리고 뒷좌석은요. 뒷좌석의 열선은 시라이언은 들어가지만 아이오닉 5는 컴포트 95만 원을 추가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안전사양인데요. 기본적으로 아이오닉 5도 좋긴 좋아요. 하지만 조금 디테일함이 시라이언 7보다 부족합니다. 충돌 방지 및 크루즈 컨트롤 방식이 옵션을 더 추가해야지만 시라이언 7이랑 동일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110만 원이 추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차량 가격도 중요하잖아요. 아이오닉 5와 EV6 그리고 모델 주니퍼 지역에 따라서 지자체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표기되어 있는 표보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 혹은 대략 1000만 원까지 개인 지역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기본 옵션도 상당히 풍부한 시라이언 7이기 때문에 깡통 모델과 풀옵션 모델 전부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시라이언 7 이제 컴포트 모델 보게 되면요 4,490만 원이 예상입니다. 아이오닉 5 5,240만 원, 기아 EV6 5,060만 원 비슷하죠. 그리고 주니퍼는요 5,699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라이언 7이 무조건 저렴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은 저렴한데 거기에 더해 추가적인 보증기간까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아디는요 보증기간이 경쟁사 대비했을 때 굉장히 길어요. 자신감이 굉장합니다. 6년에 15만 킬로 굉장히 길죠. 그리고 아이오닉 5랑 기아 EV6는 3년에 6만, 주니퍼 같은 경우 4년에 8만. 우리나라 차인데 우리나라가 제일 짧네요. 민망합니다. 네. 아무쪼록 이 표를 보게 되면요 가격은 확실하게 저렴하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 보증기간은 정말 자신감이 넘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차량 가격이 녹아져 있거든요. 이런 옵션과 그리고 이런 디자인, 보증기간까지도 다 비교를 해봐도 가격만큼은 경쟁력이 있는 거는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중국차라는 거, 우리가 그 투표 결과에서 나왔듯이 중국차라서 구매를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뚜껑을 까봐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 투표를 했을 때요 나는 이 차를 절대 안 사겠다, 이 차는 안 좋아, 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팰리세이드. 그렇죠? 근데 실제로 지금 상황이 어떻죠? 사전 계약 난리 났죠. 난리 났죠? 그리고 문의가 어떻죠? 엄청 많죠. 엄청 많죠? 꼭 구매를 안 하겠다라고 해놓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있네요. 그랑 콜레오스. 야, 콜레오스는 정말 반반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 정말 좋아하고요. 싫어하시는 분들은 너무 싫어합니다. 저희 견적 영상 한번 올렸다가 욕 엄청 먹었잖아요. 난리 났었죠. 이렇게 이 시라이언 7도 엄청난 차량은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야, 현대기아가 진짜 긴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됩니다. 근데 현대기아가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현대기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모니터링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다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차에 대한 불신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냥 우리 자국 회사 현대기아 기술력 좋잖아요. 현대기아 마음 편하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걸 좀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 좀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 혹은 색다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중국의 차량이라고 해서 중국에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은 시라이언 7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만큼은 정말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자, 오늘의 시라이언 7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